그 좀 껄끄러운 질문도 해도 되죠. 이제 화재 구조나 화재 현장 접근할 때 보면 요즘 이제 이면도로 골목 같은데 그러니까 주차 차량 때문에 그 곤란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현장 접근을 못 하는데 이게 뭐 1, 2분만 늦어져도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냥 그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확 밀고 가버리지 그러냐. 근데 그렇게 확 밀고 가도 되는 겁니까?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뭐 이 배상 문제라든가 좀 좀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? 지금 이제 주택 이면도로의 그 불법 주정차 문제가 상황이 발생하면 좀 사실 심각합니다. 골든타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. 근데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가 우선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해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. 법적으로는 가능하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, 그러니까 17년 12월 이후에 18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적법하게 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실제 직원들은 민원 부담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실제 그렇게 못 하는데요.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법대로 정말 급한 상황이면 특단의 조치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밀고 들어가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. 이 부분은 그 법 집행을 좀 강력하게 해서 주택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우리 119 대응국장님 옆에 계신데요. 이런 경우에 119 상황실에서 대개 보면 출동하는 차량에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119 대응국장 박근호입니다. 출동하는 차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. 아니, 지휘차라든지 지휘 차량이나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. 이게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판단을 못 내리고 그럴 때는 119 상황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안 된다, 빨리 들어가라, 밀고라도 들어가라,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? 네,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는 대원들 입장에서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실이라든지 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일선 소방관들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시라,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방점검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. 아니, 근데 또 화재를 예방해야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화재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. 왜 이걸 부담스러워 하실까? 이제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혹시 이 소방점검 나온다, 그러면은 지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뭔가 봉투 만들어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? 지금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랬는데요. 지금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. 네, 아니 거의 다예요. 아니 완전히 없어졌어요. 아주 없어졌습니다. 아주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,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는 시설 보안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.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
저희가 특별 소방검사, 소방관들이 하는 소방 건물들이 1년에 한 15만 건 정도 됩니다. 네. 전체 물량 중에서는 한 10%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직접 소방관들이 건물에 진출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의 안전은 그만치 담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쪽으로 국민들께서 아니, 그렇죠. 해석해 그러니까,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주가 됐든 아니면 이제 그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됐든 그게 이제 그 소방 점검을 해 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뭐 다소 좀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니까.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뭔가 좀 뭐 실질적인 부담이 아니라도 심리적인 부담은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소방 점검에 되면 그 어떤 이 화재 예방을 위한 그런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.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뭐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달라. 이런 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절대 이제는 이 봉투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된다. 그런 부담 느끼시지 말라. 또 그 다음에 영업시간 바쁠 때 소방점검하러 가는 건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영업 방해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건데요.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이런 한가한 시간 이럴 때를 좀 잘 택해서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 일을 해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쪽에 이제 상가 연합회라든가 또는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 연합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런 상인 연합회 측과 함께 소방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뭐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가서 이거 아주 투명하게 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런 것들.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유념해서 현장에서 그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소방관 중심이 아니고 상가 입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서 소방 점검을 좀 섬세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재강조해서 현장에서 소방 점검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과거의 그런 관행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궁금한 걸 다 여쭤봤는데.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.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용 화재